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조합장 선거에서의 오에서 요원을 통한 서면 투표제의 제출의 유무효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장 선거를 할 때 조합장을 결정짓는 분들은 조합원님들이 아니라 오에서 요원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합장 선거에서의 오에서 요원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네 가지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고등법원 2019년 4월 18일 선고 2018-5285 판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부산고등법원 2019년 4월 18일 선고 2018-5285 판결의 판결 요지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요지는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URL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 판결문 전문도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요, 바로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저는 그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조합은 2008년 9월 달에 설립 인가가 된 조합입니다. 물론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총회 개최에 있어 조합의 집행부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 이분들을 OS 요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홍보요원들께서요, 조합원을 방문하여 서면 결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에 접수한 그런 경우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상 서면 투표 방법은 서면 투표지의 우송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죠. 또는 직접 방문 제출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달리 말을 하자면은 홍보 요원을 통한 그러한 제출은 인정해 줄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서면 결의 제도를 악용한 법원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선거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홍보 요원 등 제3자를 통한 투표 용지의 제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 서면 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제된 총회 결의가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선고한 사례라고 그 판결 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URL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게 바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입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495입니다. 이건 2016년 10월 25일이 그 고시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비 사업에서는 바로 이러한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자신들의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선거관리규정 비교해 보시면 바로 핵심사항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요, 조합마다 선거관리 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걸 바로 부산광역시에서 표준화 시키려는 고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표준선거관리 규정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제12조, 제34조, 그리고 제45조입니다. 먼저 제12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관련 조합의 지위 등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제1항입니다.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서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선거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합이라든지 조합과 계약된 정비업체 등의 모든 업체 관계자는 선거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선거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임원 등은 말입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물론 이 규정에서 업무를 정하고 있으면 그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아니한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3항도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 선거방법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말이죠. 제1항입니다. 기표방법, 바로 투표지에 표시하는 겁니다.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2항부터 제6항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에 의한 투표입니다. 바로 우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항입니다. 조합선관위는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규정해 두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서면 결의 정도에 해당되겠죠. 조합선관위에서 송부받은
우편 투표 용지에 조금 살을 붙여 말씀드릴게요. 조합선관위에서 송부받은 바로 그 우편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조금 살을 붙여 볼게요. 홍보 요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거인이 직접 우편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 확인할 텐데요. 예, 부산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극히 일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는요, 2015년 5월 7일 제정되었는데요. 이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0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개정일은 2017년 7월 6일이었고요. 그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3호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12조, 제34조, 제45조 세 가지 규정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선거 관련 조합의 지위 등입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거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 가운데 있어 제2항과 제3항은 부산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1항 일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에는 추가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 주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 의무를 할 수 없다. 손 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왔죠. 예,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추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산의 것은 이 단서가 없습니다. 아예 여기서 끝이 납니다. 부산의 것은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부산은 단서도 없습니다. 서울은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합선관위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 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입니다.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사업 관련자로 작성, 제공 등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홍보 요원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이해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5에서 홍보 요원 등 불공정한 개입은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계획 수립 시 또는 필요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만 앞서 정해둔 그러한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죠. 5에서 요원들의 개입, 즉 홍보 요원들의 개입을 차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표준 선거 관리 규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바로 부산 고등법원 판결의 요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34조 선거방법의 모든 것은 생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산광역시 정비사 표준선거관리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기에 참고 표시를 이용하여서 적어두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45조 우편에 의한 투표입니다. 제1항 생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광역시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제2항 일부는 적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부산의 경우 전일 18시까지, 서울의 경우 선거일 총회 개최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4항부터 제5항은 생략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바로 피고의, 즉 당해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설명은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특히 정관이 아니라 선거관리 규정의 경우 많은 내용들이 앞서 정리하였던 표준 선거관리 규정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니까 말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피고의, 즉 해당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앞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제정, 최초로 정해진 선거관리 규정이고요. 이것이 그 뒤에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바로 판결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요, 표준 선거 관리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 표준 선거 관리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